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수면 마취를 한 후에 임플란트를 다수를 심은 케이스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면 마취를 많이 하시죠. 내시경 하실 때도 많이 하시고, 성형외과적인 이제 시술을 받을 때도 많이 하시고, 그 치과에서도 수면 마취를 요즘에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경험이 워낙 많이 쌓이셔서 잘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안전하고 환자분들이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이제 마취과 원장님을 동반해서 마취과 원장님을 같이 모시고 수면 마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환자분들께서 믿고 잠드실 수 있는 환경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 마취의 장점이 환자분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전신 마취랑 이제 의식과 진정, 수면 마취랑 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신 마취는 정말 의식까지 다 없어지는 거고, 수면 마취는 의식은 있는 깊은 수면 상태로 이제 유도를 해서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환자분마다 이제 수면 마취가 깊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알코올에 오랫동안 의존도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수면이 잘 얕게 걸리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모든 분들이 제가 시술할 때 조금의 움직임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있지만 깨셨을 때 기억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는 어디든 똑같은데, 성형외과나 이제 다른 분야에서 하는 수면 마취랑 치과에서 하는 수면 마취의 차이가 있다면, 보통 이제 입을 통해서 수면 마취를 하잖아. 전신 마취를 할 때도 그렇고 수면 마취를 할 때도, 이게 물론 혈관으로 약물을 주입하지만 호흡을 입이나 코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치과는 그 필드를 작업 영역으로 쓴단 말이에요. 호흡을 하면서 이 안에 작업 공간을 쓰니까 호흡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치과 치료를 하면 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물이 들어가다 보면 호흡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그러니까 마취과 원장님들도 조금 힘들어 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작업 공간은 호흡을 유지하고,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 이외에 다른 부위, 얼굴 다른 부위, 또는 이제 다른 과에서는 이제 다른 몸을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혀 서로 간섭을 받지 않는데, 치과는 이제 서로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호흡이랑 치과 치료랑. 그래서 좀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 치료가 무서워서 수면을 걸고 치료를 하고 싶은데 과연 나는 안전할까라는 이제 마음이 누구나 드실 건데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취과 원장님들이랑 협업하에 수면 마취를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한그루치과병원은 믿고 수면 마취를 하셔도 되는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22년도에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분이시고요. 52세 남성 환자분이셨어요. 초진 엑스레이를 보다시피 구강 상태가 이제 어금니 쪽이 많이 상실되어 있고, 잔존 치아조차도 이렇게 이제 치주염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환자분이셨어요. 언뜻 엑스레이를 봐도 건강한 치아가 여러 개 있는 사이에 이 정도 치아가 있으면 그래, 좀 더 잇몸 치료를 열심히 해서 살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다 흔들리는 치아 사이에 어설프게 남아있는 치아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치아들이. 이런 치아들은 치료 계획상 과연 살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초진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계획은 전악 발치를 하고 전악 임플란트를 하는 걸로 계획하에 진행했고요. 치과 치료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할 치아가 도저히 없는데도 왜 이제까지 치과를 안 오셨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제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한번 생겨버리면, 내가 고통스럽지만 음식물 드시기가 힘들지만 치과 가는 게 더 싫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치과를 멀리하고 거의 치과를 안 온 지가 이제 20년 이상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안에 당연히 치석도 많고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버티다 더 이상 이제는 식사 자체를 못하겠다 라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가족들과 상의를 하셔서 저희 병원을 추천받아서 오신 환자분이세요. 일단 임플란트를 전악을 할 때 아주 튼튼하진 않지만 이런 치아들을 살리는 것도 좋죠. 저도 이제 보존과 전문이니까 살리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살리는 거와 더불어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치아를 살렸을 때 주변 치료 계획이랑 얼만큼 조화를 이루면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을까를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작은 어금니가 흔들리진 않는데, 얘를 두고 앞뒤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자연 치아랑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은 굉장히 많이 낄 수밖에 없어요.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치주염, 치아 주위염이 생길 거고, 치아 주위염이 생기다 보면 주변에 심어진 임플란트까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완시킬 수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한 번 더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고통이 따라올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그리고 감내해야 될 통증도 더 커지는 여러 가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치료 계획상 당장은 좀 아깝더라도 뽑아야 되는 거를 감수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하악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하치주 신경이 굉장히 하방에 있는 편이어서 신경 손상 가능성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경우였고요. 상악은 상악동이라는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상악동 주변으로 염증까지 있기 때문에 치아를 뽑으면서 염증 때문에 골이 소실된 부위는 뼈 이식을 하고, 그리고 상악동은 왼쪽 상악동처럼 간단하게 생긴 상악동도 뼈를 많이 넣었고, 오른쪽 상악동처럼 상악동 중간에 격벽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이 격벽 앞뒤로 충분한 양의 인공뼈를 넣어서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하여서 당일에 수면 마취 하에 임플란트 식리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수로 임플란트를 심은 엑스레이를 보시면 상하악 모두 각각 14개, 14개의 치아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이제 골질이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어금니 4개, 4개, 하악 전치부는 워낙 치아도 작고 가장 적은 힘을 견뎌도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송곳니 자리 2개에다가 6개의 치아를 연결할 계획을 세웠고요. 상악은 이제 이렇게 앞니를 6개를 만들고 어금니 쪽에 4개, 4개 이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치아를 갖출 계획으로 잘 식립을 했어요. 엑스레이상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각도도 되게 좋고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까지 완성한 이후의 사진을 보시면 양쪽 상악동에 뼈가 충분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치주 신경까지 안전 거리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제 각 보철물마다 치축도 잘 지켜지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완성되었습니다. 2년 경과 후 엑스레이를 봐도 임플란트를 완성한 이후랑 비교해봐도 임플란트 주변 초기 골 소실량이 전혀 없이 골량이 잘 유지되고 있고, 환자분께서도 치아를 다 상실해보는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임플란트 주변을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처럼 좋은 치료 계획이 잘 실행되었고, 그리고 환자분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잘 관리를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잘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탈 없이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수면 마취를 없이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엄청 고통스럽고 힘드세요. 한쪽 부위를 하다 보면 반대쪽이 마취가 조금 서서히 풀릴 수도 있고, 근데 수면 마취의 장점이 이렇게 많은 시술을 한 번 잠드셨을 때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 수면 마취의 장점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환자분처럼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셔서 치과를 못 오시던 분인데 한번 깊은 잠에 들고 깨었더니 입안이 다 수술이 되어 있다. 환자분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 케이스세요. 물론 이제 마취가 깨고 잠이 깬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통증이 동반되겠지만, 보통 환자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게 시술할 때의 두려움과 통증을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면 마취, 여러분도 한번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환자분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치과까지 오셔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기억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체 시술이 끝나 있는 이렇게 만족스러운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가신 케이스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난 치과 가기 너무 좋아, 치과 치료 받을래 라는 분들은 제가 아직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과는 누구나가 가기 싫어하고 누구나가 두려워하고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 수면 마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한그루치과병원처럼 마취과원장님 협업하에 안전하게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분들은 저희를 찾아주셔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치료를 마칠 수 있다 라고 오늘 같은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치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치과를 못 오고 계신 분이거나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용기를 내서 치과를 방문하셔서 나는 어떤 케이스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두려움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